이번에는 계층적 군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계층적 하이어라키컬을 계보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용어에서 오는 그 혼돈이 없었으면 하고요.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처음에 데이터가 아까 그 토이 자료 간단한 자료에서는 7개가 있었죠. 7개의 좌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 좌표점을 기준으로 해서 K민지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플랫한 공간에서 정의된 거리의 기준에 의해서 할당과 업데이트 두 단계를 통해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수행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계층적 군지 분석은 그것보다 이제 그 K민즈가 부족한 그 군집들 간의 위상적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즉 내가 군집의 멤버인데 그 군집 안에서도 어떤 군집 멤버들이 더 가깝고 먼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계층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러한 그림을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덴드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다 그려 볼게요. 있으면 이제 3번, 4번, 1번, 2번에 먼저 묶였으면 여기에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가 더 친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다음으로 3번, 4번에 묶일 수 있으면 이제 거리는 얘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뭐 5번이 묶일 수도 있고요. 6번이 이렇게 묶이고 7번은 또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묶일 수도 있죠. 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조합이 있지만 결국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이 1번부터 7번을 재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 7번이 1, 2와 가까웠다면 7번을 이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처음에 데이터의 인덱스를 거리를 기초로 해서 여기를 순열 포뮤테이션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한 그 그림을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이제 알고리즘을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자료가 1부터 n개까지 있다라고 7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의 군집, 한 군집에 하나의 멤버십만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군집을 병합한다 했거든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 4, 5, 6, 7이면 얘가 몇 개죠? 이제 n-1개가 되죠. 하나가 묶여버렸으면 얘가 통으로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n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n-1개가 되고요. 또 n-1개에서 또 그 군집에서 가까운 것을 찾아서 또 하나씩 줄여요.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기본적으로는 1개씩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반복을 해서 아까처럼 아까 그림에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최상단에 올라갔을 때 요 맨 마지막에 이제 1개의 군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예제는 이제 나라 데이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도 학습이 아니라 자율학습적 비지도 학습 개념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개수가 총 한 3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나라의 정보들이 이제 P개가 있겠죠. 뭐 GDP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군집 분석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요, 결과가 여기서 가장 높이가 여기가 어떤 지표인데요. 가장 낮은 값이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게 가장 먼저 묶인 게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예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인가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묶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벨기에랑 지금 현재 서독 같아요. 웨스트 저머니인가요? 서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면 이제 쭉 가다가
높이들을 쭉 이제 그 다음에 얘기했죠. 체코와 동쪽 그 독일이니까 동독이죠. 이렇게 묶이는데요. 보시면 요 집단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단을 이제 K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K1이면 이제 여기가 하나 이렇게 꼭대기 있으면 여기를 커팅하면 이렇게 컷을 했을 때 이렇게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한 뭉탱이로 달려들면 그게 집단이 되는 겁니다. K2로 한번 해볼게요. K2로 하면 우리가 컷을 높이로 컷을 하는데요. 이렇게 컷을 해볼게요. 이렇게 컷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들면 이제 이 가지랑 이 가지가 두 개가 생기죠. 포도송이 두 갈래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에 속한 이렇게 패스를 따라가면 요 집단 요까지죠. 요까지가 첫 번째 집단이고 나머지가 두 번째 집단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K를 3으로 한다면 높이를 여기를 자르면 되죠. 그러면 또 가지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여기죠. 1번, 2번, 3번이 또 나오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하이라키이기 때문에 계층의 어떤 그 높이에서 컷을 하면 우리가 세부적인 군집의 개수가 K처럼 지정되었을 때 이렇게 그 개수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K는 이제 몇 개가 되냐면 이제 이게 30개라고 하면 K30부터 맨 끝이 모든 멤버가 하나가 될 때 K1까지 모두 한 개씩 이렇게 높이가 증가하면서 동점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 분석이 수행되고요. 그래서 K1부터 K30까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K가 2일 때도 같은 멤버십이 K가 2일 때도 같은 멤버십이지만 멤버십을 같이 가지지만 서로가 그리스랑 이탈리아가 같은 멤버십을 가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또 그 내용까지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 대해서 아까 동일하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똑같고요. 논의 편의상 맨하탄 거리 L1 디스턴스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표에서 7개 데이터에서 처음에는 7개에서 2개를 뽑아서 가장 작은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총 몇 번을 해야 되죠? 21번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림상 보면 이게 블락 거리이기 때문에 4번, 5번이 가장 가까워요. 이게 거리가 2죠. 그렇죠? 유클리디안으로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4번, 5번이 가장 그룹을 잘 형성합니다. 4번, 5번을 제일 처음에 묶어줘요.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맨하탄 거리니까 높이가 시티 블락으로 하나, 두 칸이니까 높이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한 묶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전체 그룹은 총 7개에서 이제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개의 군집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가 한 뭉탱이가 되었으니까 얘의 대표점을 이제 논의 편리상 간단하게 이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평균이 이제 얘의 대표한 점은 얘가 되겠죠. 이 4번, 5번은 이제 한 뭉탱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6, 7, 그 다음에 4, 5가 총 6개의 군집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또 하나 묶이겠죠. 근데 이제 또 보면 이 경우는 한 칸, 반 칸이 돼요. 맞죠? 나머지는 다 2칸 이상인데 또 6번이 여기 묶여요. 그래서 6번이 또 묶이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6번이 이렇게 묶이게 되죠. 묶이는데 높이는 얼마이죠, 이게? 여기가 1.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높이를 뭘로 할 것인가 이제 고민스럽죠.
자, 따라서 이제 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멤버 하나의 그룹이 복수계를 가진 녀석과 단독인 녀석의 예를 들면 6번, 7번이 예를 들어 두 개 군집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이 예제에서는 여기에 평균값을 통해서 뭐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번, 6번, 4번, 7번, 5번, 6번, 5번, 7번 다 계산해서 먼 거리를 잴 건지 짧은 거리를 잴 건지 뭐 이런 경우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약간 차체 이거는 실시간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6번으로 이제 묶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이제 경신을 해서 이제 나머지 멤버십을 해서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뭐 3번 이 위치상 1, 2번이 가깝죠. 예를 들어 그럼 1, 2번을 여기 배치를 해서 1, 2번이 이렇게 그 다음으로 묶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층을 올려가면서 쌓아가고요. 최종적으로 7개가 모두 하나가 될 때까지 이제 러닝을 하게 됩니다. 예제 두 번째 예제를 보기로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계층이 상품에서 분류가 계층으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그 상품의 분류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스터디에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경우는 품목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과자만 하나 볼게요. 과자에도 스낵, 비스켓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이렇게 과자류라는 것이 품목이 있으면 이미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런데 이제 어떤 이걸 분류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유행이나 뭐 다양하게 상품이라는 개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자료가 이제 저기 소비자들이 1번부터 이제 한 4,000명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아이템들의 구매 정보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 아이템 수가 한 100개가 있다고 하고요. 100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1번 고객은 샀다 안 샀다로 간략히 만다면 10, 10, 000이면 0이면 아까처럼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매 패턴을 여기는 0000, 111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 패턴을 보고 이와 같은 여기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 아이템에 서로 아이템들을 군집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아이템의 패턴과 불리한 패턴을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제가 이제 실제 자료가 이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날짜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특정 구매한 그 사람 지역 혹은 구매한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등의 정보가 이렇게 쭉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대, 사는 보통 이제 40대이고 소득이면 소득이 이제 3구간이라는 뜻이고 지역이란 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덴드로그램을 우리가 확인한 경우입니다. 아까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떤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쇠고기가 이제 따로따로 샀다기보다는 그 사용한 그 거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가장 거리가 낮은 게 얘니까 생과일이랑 과체류랑은 보통 같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이가 낮은 것이 대략 이 정도 되겠네. 두부랑 콩나무 맞죠?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같이 이제 구매되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같이 구매된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리가 가깝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정보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데 어떤 제품이
이 제품이 기존 제품군에 속한 멤버십과 다르게 가져 있다면 이 상품 분류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높이를 합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지만 아까 이제 평균 거리를 하다 보면 이제 기존 거리랑 조금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이제 거리란 거는 점점 올라갈수록 올라가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점점 커져요. 단조 증가를 하는데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러한 옵션들이 군집을 형성할 때 복수계 군집, 뭐 아까 6번, 7번 두 개의 멤버십과 뭐 1번, 3번 두 개의 멤버, 뭐 5번이라고 하면 얘는 멤버십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세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싱글이라면 여기가 이 사람이랑 이 사람 6번, 3번, 5번은 예를 들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1번하고 7번은 예를 들어서 매우 가깝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이 1번과 7번의 거리로 전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거리로 여기겠다고 이제 설정하는 게 싱글 링키지라는 겁니다. 싱글이라는 거고 평균은 말 그대로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군집을 형성할 때 복수계의 멤버십을 가진 서로 다른 군집들 간의 거리를 군집을 형성할 때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월드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컴플릿, 에버리지 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일단 이 방법을 적당히 숙지한 후에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이 예제에서 다뤘던 거는 맨하탄을 다뤘죠. 즉 L1 디스턴스를 다뤄서 이 거리가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예제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로 가장 가까운 두 좌표점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가깝고 먼 정도가 틀려지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확인을 해봤습니다.